안녕하세요. 만화 웹툰 작가 겸 교육자 박연조입니다. 저는 붕어빵 육아일기라는 3남매 일상툰을 시작으로 웹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투믹스라는 웹툰 플랫폼에 뱀파이어 이야기인 이불 등 6편을 연재하였습니다. 네이버 웹툰에는 용돈이 계속 늘어나는 작품을 제작 총괄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레진 코믹스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연재하기도 하였고요. 이번 연도에는 프랑스 앙굴렘의 만화축제 저작권 마켓에도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웹툰을 안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웹툰 문화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인지 웹툰을 그리는 창작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웹툰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웹툰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면 더 다양한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고, 창작자 분들에게도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I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플랫폼 내 프로그램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1화에서는 웹툰 제작에 있어서 스토리 구조에 맞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화에서는 텍스트 입력을 통해 인물의 화풍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오브젝트 파일 생성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3화에서는 배경사진 이미지를 웹툰 이미지로 만들어보고 3D 배경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화에서는 에셋을 이용해 컷 안에 배치하여 웹툰 컷을 편집하고 완성 원고를 만들어 보고요. 5화에서는 완성된 컷을 NFT 마켓에 업로드해서 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화부터 5화까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지니어스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geenius.kr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가 화면에 나오죠. 오른쪽에는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쉽고 빠른 웹툰 제작을 위한 단 하나의 솔루션 플랫폼 지니어스라고 되어 있고, 내려가 보면 여기에 많은 그 기능들을 이제 나열해 놨는데, 이 중에 AI 스케치 생성기도 있고, AI 모션 캡처, 3D 배경 생성, 빠른 웹툰 제작 배경 쪽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AI 배경 화풍 변환, AI 웹툰 추천, 주니어스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이 해볼 부분이 되겠는데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에셋, NFT 마켓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오른쪽에 로그인해 보면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가 나오고요. 이메일, 비밀번호, 닉네임, 약관 동의를 한 다음 가입을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마이 페이지와 로그아웃이 뜨고요. 화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니어스툰을 통해서 가볍게 템플릿화된 그런 캐릭터라든지 요소들을 먼저 다 화면에 넣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AI 생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니어스툰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스토리에 대한 부분, 시놉시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툴을, 저작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툴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남주와 여주가 조별 과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놀이의 유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그 조별 과제가 쉽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이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그 놀이를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불린 거지? 라고 생각해 보고 궁금해 하죠. 궁금증이 생긴 두 그 남녀가 교수님을 찾아가고 교수님한테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무궁화를 제거하려고 했다
한국인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몰래 심으며 나라를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도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등장인물 정보, 시놉시스에는 등장인물 정보가 들어가죠. 지훈이 있고요. 예, 역사 교육과 학생입니다. 유진도 여학생인데 2학년이고 김 교수가 있습니다. 예, 역사 교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나머지 인물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이렇게 3명의 주요 인물로 뽑았습니다. 이 스토리 구성을 한 것을 토대로 이제 그 주니어 스툰에서 먼저 기본적인 구도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주니어 스툰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니어 스툰도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주니어 스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또 새롭게 뜹니다. 다시 로그인을 해보면 이렇게 회원 가입하는 툴이 나오고, 회원 가입할 때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치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 주니어 스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제작하기가 있어요. 제작하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제작하기를 누르면 첫 번째 통합 검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 캐릭터, 배경, 프랍, 말풍선, 텍스트 업로드. 이 프랍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저장하기, 다운로드, 그 다음에 공유하기가 있고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들을 이제 반영해서 이 주인공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있어요. 배경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 배경들이 쭉 나옵니다. 이 배경의 이미지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생성형 AI에서 가져와야겠죠. 학교라고 했으니까요. 학교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에 이제 검색으로 찾아도 되는데 내용이 지금 구분되어 있으니까 카테고리로 그냥 찾아서 해봐도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두 학생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휴게실 같은 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풍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직접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필터 효과를 줘서 조금 흐리게 만든 다음에 캐릭터를 더 부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이런 효과를 주고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캐릭터를 넣어야 됩니다. 남녀 캐릭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내용은 대학생이었는데요. 성인으로 가봐야겠네요. 성인을 더보기 누르면 이렇게 남녀 캐릭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풀업으로 가서 이 글꼴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고 두껍게 할 수 있고 이탈릭체, 밑줄, 그 다음에 행간, 자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랍을 들어가면 또 이렇게 소재들이 나옵니다. 효과 같은 거 있죠? 효과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핸드폰을 보고 있다? 그럼 핸드폰을 클릭해 볼게요. 핸드폰의 뒷모습 이렇게 뭔가 얘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약간 얘가 뭘 보고 있는 느낌이 들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컷을 만들었는데 이 첫 번째 컷이니까 1CUT 라고 쓰고요. 프롬프트는 뭐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써도 저장이 되더라고요.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마이 페이지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었다는 표시가 뜨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다운로드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공유하기를 누르면 링크가 공유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요, 이렇게 페이지가 떠요. 들어가고 이렇게 1컷이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니어 스툰으로 이동해서 내 작업물에 가보면요, 이렇게 작업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걸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시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된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복제를 해 놓고 다시 거기서 좀 수정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니어 스툰에서 만든 거를 이제 지니어 스툰에 가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가져올 건데
우리가 좀 필요했던 게 뭔가요? 배경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좀 교실 배경을 넣고 싶었는데 교실 배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자, 다시 지니어스툰 AI로 이동해서 지니어스툰에 가서 이제 배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배경을 넣기 위해서 지니어스툰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지니어스툰 메뉴를 누르시면 왼쪽에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AI 웹툰 이미지 제작이라는 메뉴에서 생성할 이미지를 한글로 묘사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대학교 교실이라고 가볍게 쓰고 프롬프트를 썼고 생성하기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이렇게 교실이 떴고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다가 써볼 건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보입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니어스툰에 가서 이 다운로드 된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업로드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클릭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넣게 되면요,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걸 클릭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화면을 맞춰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걸 한번 불러와 보기 해볼까요? 자, 여기를 불러와서 뒷부분에 있는 이 배경을 딜리트 키로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받았던 파일, 그 이미지 배경 파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배치를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맨 뒤로가 있을 거면 딱 뒤로 빠졌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거를 조금 더 블러 효과를 줘 볼게요. 직접 조정해서 좀 흐림 효과를 주면 약간 흐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들이 훨씬 더 뜨겠죠. 잘 앞으로 화면에 잘 보이고 뒤에 부분은 좀 흐리게 보일 겁니다. 자, 1컷으로 아까 저장했으니까 저장을 다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화면에 이렇게 화면을, 배경 화면을 AI 생성 이미지를 통해서 저장했고요. 자, 이렇게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에서 이 남학생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을 사실 보고 이렇게 궁금증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넣어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AI 기술을 활용한 웹툰 제작 사용 설명서, 일화 내용은 어떠셨나요? 웹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의 구조와 화면을 구성하는 큰 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1화의 작업물에 이어 2화에서는 생성형 AI 저작 도구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